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종교가 다르니까, 원래 사이가 안 좋았겠지. 유대인과 무슬림이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전쟁을 절반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 벌어진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이 두 나라가 서로를 적으로 삼아야 자기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 버렸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적이 있어야 지금의 체제를 붙들기 쉽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금 막지 못하면 언젠가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싫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를 적으로 둬야만 굴러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2024년에는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직접 공격했고, 2025년 6월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크게 공격했고, 2026년 2월 28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전쟁은 사실상 숨길 수 없는 정면 충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로이터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동의 군사 충돌이 다시 크게 격화됐다고 전했고, 미국 합동참모본부 쪽 설명에 따르면 초반 작전에는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이런 사이였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쟤네는 원래 철천지원수였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의 옛 조상격인 나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한 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브리테니커는 키루스가 유대인 포로들의 귀환을 허용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원수였던 게 아닙니다. 현대로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믿기 어렵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꽤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이란은 1950년에 이스라엘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고, 그 뒤 한동안 두 나라는 서로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이란 백과사전 이란니카는 팔라비 왕조 시절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주의와 소련 영향력에 대한 공통 위협 인식 속에서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은 원래부터 너무 싫어하던 두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때는 가까웠는데 나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면서 적이 되어버린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 모든 걸 뒤집은 사건이 바로 1979년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 사건 전까지의 이란은 미국과 가까웠고 서구식 변화를 밀어붙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혁명 이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중심이 경제나 실용보다 종교와 혁명 이념 쪽으로 확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체제는 자기 존재를 설명할 때 반드시 외부의 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은 큰 적, 이스라엘은 늘 싸워야 할 적. 즉, 이란에서 반이스라엘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해서 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한 적으로 둘수록 자기 체제가 더 단단해지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하나 헷갈립니다. 그래도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돕는 건 종교 때문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인데 하마스는 수니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 안에서도 늘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란은 하마스를 돕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진영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우리가 진짜 저항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거리의 민심에도 영향을 주고 자기 체제의 명분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란은 직접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흔들어 왔습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전면전을 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대신 움직여줄 세력을 이용하면 자기 땅을 덜 위험하게 만들면서도 상대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자에선 하마스, 레바논에선 헤즈볼라, 홍해에선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에선 친이란 무장세력. 이스라엘 입장에선 총알이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데 결국 그 뒤에 이란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도 이란이 헤즈볼라와 후티 등을 포함한 세력들을 통해 중동 전역에서 전쟁을 넓혀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봐야죠.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줄곧 우리를 한번 놓치면 끝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땅은 작고 적은 많고 실수 한 번이 치명적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안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스라엘은 상대가 정말 칼을 꽂은 다음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가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먼저 손을 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 일하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적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자기 목을 조여오는 적입니다. 레바논에서 압박하고, 가자에서 흔들고, 시리아에서 움직이고, 홍해까지 건드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문제, 헤즈볼라 문제, 후티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전부 이란 문제의 다른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로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핵입니다. 이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느냐보다 더 무서운 건 핵무기를 만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빨리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완성되면 늦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논리는 늘 비슷합니다. 완성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쳐야 한다. 시간이 적의 편이 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이 2025년 6월 현실이 됩니다. 그해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이 이 작전에 일어서는 사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말 이란 본토를 크게 칠까? 이게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진짜로 친다. 이게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2024년부터 서로 숨겨왔던 적대가 대놓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로 뒤에서 흔들고 대신 싸워줄 세력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 본토를 직접 치는 단계로 올라간 겁니다. 이 한 번의 변화가 중동의 게임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다시 판이 커집니다.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함께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란의 핵, 미사일, 지휘 체계를 깊게 흔들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끼어드는 걸까요? 그냥 이스라엘 편이어서.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눈에 이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이란은 핵 문제를 키울 수 있고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위협할 수 있고 걸프 국가들을 흔들 수 있고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혈관인 석유 운송 길목을 흔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강해지는 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짜놓은 중동 질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을 너무 세게 치면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고 걸프 지역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고 유가가 뛰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이미 중동 전역으로 번졌고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약 20%가 막힌 상황까지 거론됐습니다. 쿠웨이트는 실제로 3월 7일 원유 생산 축소와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즉 미국은 이란을 놔둘 수도 없고 완전히 밀어붙이기도 무섭습니다. 이게 미국의 진짜 딜레마입니다. 막아야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수렁입니다. 약하게 두면 위험하고 너무 세게 치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늘 제재도 하고 협상도 말하고 군사력도 보내고 그러면서도 더 큰 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계산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보 계산에선 이스라엘보다 이란을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들의 석유시설, 항만, 바닷길, 나라의 안정성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론 이스라엘을 비판해도 속으로는 이란이 더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동은 이스라엘 대 아랍이라는 한 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동은 이란의 팽창을 두려워하는 나라들, 그 팽창을 이용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 틈에서 질서를 관리하려는 미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전쟁이 두 나라만의 싸움으로 안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오가면 그 충격은 석유 가격으로 번지고, 석유 가격은 물가로 번지고, 물가는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비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기 먼 나라,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기름값, 환율, 물가까지 건드릴 수 있는 전쟁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정답은 원래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둬야 체제가 결속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금 막아야 자기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란을 억제해야 중동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팽창을 두려워하며 대신 싸워주는 무장 세력들은 불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한 줄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종교도 들어있고, 이념도 들어있고, 핵도 들어있고, 지역 패권도 들어있고, 체제 생존도 들어있고, 세계 경제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를 적으로 삼아야 자기 시스템이 굴러가는 구조. 이란은 너무 물러서면 혁명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늦으면 더 위험한 적을 맞게 된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자기까지 피를 봅니다. 그러니 누구도 쉽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갑자기 미쳐서 벌어진 충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구조가 마침내 폭발한 장면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태생적인 철천지원수였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협력하던 시절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모든 판이 뒤집혔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이란을 언젠가 반드시 막아야 할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단순히 감정으로 미워하는 사이를 넘어 서로를 적으로 두어야만 자기 논리가 성립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수십 년 동안 쌓인 끝에 2024년의 직접 공격,
2025년의 이란 본토 공습,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타격으로 이어지며 이제는 중동 전체를 흔드는 공개전으로 번졌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동의 질서, 국제 유가, 해상 운송, 그리고 세계 경제까지 뒤흔드는 현실이 됐습니다. 역사는 늘 과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전쟁이 되고 오래전 쌓인 적대가 지금 우리의 뉴스와 물가, 그리고 세계의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더 정확히